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족의 쪽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이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상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상조성비는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주무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회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인 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 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 밖에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 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 쪽 나눔의 집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 정인식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포털 사이트의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 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